안녕하세요.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156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병이고요. 네. 오늘도 김수연 문화예술 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네, 자 오늘 초대 손님은 임윤찬의 소속사, 네. 예, 목 프로덕션의 대표이신 이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때 그 손민수 선생님 나오셨을 때도 같은 소속사에 있다고 맞아요. 네. 하셔가지고 어떤 곳일까 궁금했는데 오늘 그래서 모셨어요. 네. 직접 자기소개 한번 다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공연기획사 목 프로덕션 대표 이샘이고요. 저희 회사에는 조금 실내악팀도 많이 소속이 돼 있고 노브스 카르텟을 위시해서 실내악단들 그리고 젊은 아티스트들 뭐 플루티스트 김유빈 씨도 있고 뭐 피아니스트 손민수 선생님도 역시 소속돼 있고 지금 우리나라 음악계를 리딩하는 많은 젊은 연주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공연기획사입니다. 네. 목이 무슨 뜻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네. 이게 매번 말씀드릴 때마다 MOC 이렇게 쓰시잖아요. 부끄럽더라고요. 네. Masters on Classics. 말해놓고 너무 작게 얘기하셔서 왜요? 왜 그랬을까?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면서 스스로를 마스터스라고 할 수 있는 배짱은 그 17년 전에는 가능했는데 이제는 제가 그때 참 교만했구나. 그때 창업을 하실 때. 네. 17년이군요. 네. 작년에 이제 만 15주년 작년 3월에 만 15주년이 됐고 이제 올해는 16년 그리고 횟수로는 17년 차가 됐어요. 그렇구나. 네.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 젊은 아티스트들 많이 소속돼 있고 특히 이제 실내악 팀을 굉장히 좋은 팀을 많이 매니지먼트를 하고 계세요. 네. 목 프로덕션을 제가 취재하면서 자주 접했던 기획사이고 또 매니지먼트사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내악 팀을 굉장히 좋은 팀을 많이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브스 카르텟 아주 이제는 뭐 대표적인 그 카르텟 팀으로 유명한데 뭐 그 팀을 비롯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실내악 팀이 있고 또 손민수 선생님 지난번에 나오셨던 그리고 이제 임윤찬 씨. 네.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에서 부르는 호칭이 이제 청소년 이러면 이제 군하고 청소년을 존대해서 군이라고 하고 그랬는데 이제 성인 됐으니까 이제 임윤찬 씨로 하겠습니다. 네, 임윤찬 씨도 여기 소속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작년에 이제 방클라이번 콩쿠르의 결과가 나오고 임윤찬 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을 때 이제 오래전부터 지켜봐 오셨으니까 이제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 정말 어릴 때부터 그 성장을 지켜보신 분이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고 목 프로덕션의 얘기도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인터뷰를 제안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때는 안 하겠다. 그러셨거든요. 왜요? 왜 그러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나오겠다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왜 바뀌셨어요? 사실 그 2월 달에는 조금 생각이 많아지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더 조심을 했었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좀 우연찮게 그 방클라이번 국제 콩쿠르 우승자가 2회 연속 저희 회사 소속 아티스트가 우승을 했기 때문에 선우예권 씨가 지금은 이제 소속사는 아니지만 당시에 이제 소속사 대표로 그때 같이 또 가셨죠. 콩쿠르 현장에서 그 지켜보시고 한 회 연속 우승도 조금 흔치 않은 일인데 2회 연속으로 한 회 기획사에서 우승자가 나왔다는 게 되게 언론에서 보기에는 솔깃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자칫 그 부분이 강조가 되면 사실 이거는 제가 열심히 해서 된 게 아니라 절대 아니라 그 각자의 두 아티스트가 정말 그 죽을 만큼 열심히 노력해서 이뤄낸 결과인데 마치 막 그 기획사 터가 좋아서 내지는 뭐 기획사에서 많이 도와줘서 이런 식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요소가 다 다분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주자한테 도움이 되지는 못할 망정 제가 조금 폐를 끼치는 게 아닐까 그런 마음도 있었고 윤찬 씨가 갑작스럽게 너무 많은 사랑을 받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곳에서 서로 그 성공에 대한
지분을 조금씩 주장하시는 듯한 느낌을 네. 받을 때가 없잖아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워낙 인기가 있으니까 이때에 조금 더 또 자극적으로 노출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까지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누가 뭐래도 매니저는 뒤에서 조용히 있을 때가 가장 보기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제가 어쨌든 논 거는 아니잖아요. 저 역시 그럼요. 일을 네.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 부분을 노출시키면 시킬수록 연주자한테 가야 할 관심 아니면 연주자의 공이 그걸 제가 조금 빼앗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냥 뒤에서 조용히 있는 게 가장 나의 처신에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 당시에 조금 이곳저곳에서 감사하게 많이 인터뷰 요청을 주셨는데 그때는 다 거절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일관적으로 뒤로 숨다 보니까 윤찬 씨 자체도 우승 이후로 공식적으로 1대1로 언론에 노출된 적이 한 번도 없을 거예요. 본인 이제 음악으로만 표현하고 싶어 하고 또 그래도 되는 아티스트고 그리고 저도 그렇게 원하는 대로 맞춰주고 싶다 보니까 어느 순간 조금 공식적으로 이 본인에 대한 오피셜하게 표명되어야 하는 것들이 다른 루트에서 그냥 본인 추측으로 이럴 것이다 하고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분은 임윤찬 씨를 대변하거나 대표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데 그리고 또는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이렇다더라 이런 말을 했다더라 아니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조금 그거를 또 다른 분들은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니까 거기서 조금 문제들이 생겨서 한 번 정도는 지금도 너무 떨리지만 두렵지만 조금 정확하게 일들을 짚어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좀 많은 분들한테 조금 답답함을 풀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관심이 크다는 건데. 그렇죠. 예. 네. 어떠세요? 지금 지난해 6월이니까 이제 한 반년 정도 지났는데 그 당시에는 어떠셨어요? 그때는 막 정신이 막 없고 막 힘들고. 네. 정신은 예, 많이 없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현장에 같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승을 예견 안 했다면 거짓말이고 그리고 기대를 예, 제가 느낀 그 포토스의 분위기는 윤찬 씨한테 우승이 가지 않으면 폭동이 날 그런 열광적이라서 네네네 너무 압도적이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우승하기 전까지 뭐 소속사에서 어떤 도움을 줬습니까? 막 이런 부분에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싶어 하는데 이 전에는 물론 이제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는 선에서 저희도 함께 했지만 연주자 스스로 다 만들어낸 우승이고 저 스스로 약간 2번 연속 우승자가 나왔다는 게 도움이 됐다라고 느낀 순간은 우승 이후였던 것 같아요. 이 우승 이후의 프로시저를 다 알고 있고 예측할 수 있고 해보셨으니까. 네. 그리고 우승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과 어떤 팀들과 일하게 되고 그 각각 팀의 한계와 장점들을 빨리 파악하게 돼서 정리가 빨리 되더라고요. 이 단체하고는 이렇게까지 일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저 단체보다는 다른 단체를 찾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이런 판단이 빨리 됐던 거는 좀 개인적으로 행운이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게요. 그때 이제 지난번에 우승자가 한국인이었으니까 이번에 또 우승을 주기는 어려운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잠깐 나왔다가 쏙 들어갔죠. 아니 그 경연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니까 뭐 그걸 별로 이렇게 상관할 것 같지도 않고 사실 뭐 4년에 한 번 열리는데 뭘 그런 거를 다 해가지고 하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 생각에는 근데 그렇게 연속으로 받기는 힘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죠, 잠깐. 사실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게 아니고 손민수 선생님하고 콩쿨에 대한 얘기를 그 몇 년 전부터 계속 늘 고민을 해왔었는데 근데 윤찬 씨는 이제 인터뷰 나갈 때마다 콩쿨은 시간 남깁니다. 이런 안 나간다고 계속. 선생님이랑 저랑은 뒷목 잡고 저희는 변함없이 그래도
커리어 패스에 필요한 과정이라고 그렇죠. 생각해서 네. 콩쿠르를 고르는데 선생님께서는 반클라이번 콩쿠르를 조금 유념해 두셨을 때 제가 약간 우려를 표했어요.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게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처럼 음악 뮤직 비즈니스의 중심지가 아닌 이 한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2년 연속 우승자를 우리한테 줄까요? 2회 연속. 네. 했더니 선생님께서는 저 재능을 그들이 몰라볼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잘한다가 아니라 그 많이 쓰는 표현 있잖아요. 원 인 어 밀리언. 너무나 특별하니까 그리고 그 콩쿠르는 생중계가 된다. 그러면 그 음악 주류에 있는 사람들이 저 재능을 우승을 만약 하지 못할지라도 저 재능을 보고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파장이 클 것이다. 우리는 그게 목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손민수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치고 있는 피아니스트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그걸 보여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한 해 전에 이미 초절기교로 전국 투어를 돌았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전 세계에서 지금 테크니컬리 가장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을 한 명 꼽으라고 누가 나한테 묻는다면 나는 임윤찬이라고 답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그때 들더라고요. 근데 윤찬 씨는 이런 워낙 겸손해서 제가 이런 말 하는 거 너무 싫어할 것 같아요. 그쪽 윤찬 씨는 우승하고 나서도 너무너무 겸손하고 본인이 정말로 그냥 예쁘게 말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진심이거든요. 그런 거 저는 같더라고요, 너무 부족합니다. 연주 마치고 나면 항상 살짝 조금 그렇게 기분이 업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물어보면 연주를 너무 못했다고. 그러니까요. 연습했을 때 몇 퍼센트밖에 못했다. 뭐 관객분들은 막 전원 기립하고 다 눈물 흘리시고 저도 막 인생이 바뀔 것 같은 경험을 준 공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못했다고 그렇게 말한 아티스트라서 제가 외부에서 이렇게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나 선생님은 똑같이 느끼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그러니까요. 뉴욕타임즈에서 이제 지난해 올해 공연해가지고 10개를 꼽았어요. 근데 뭐 미국에서만 한 건 아니고 전 세계에 이렇게 보고 좀 중요한, 그러니까 그게 꼭 뭐 공연을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걸 떠나서 굉장히 의미 있었던 공연 10개를 뽑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되게 특이하다 했던 게 이 이제 그 뉴욕타임즈의 그 비평가가 현장에 있지는 않았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유튜브로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연 현장의 그 열기와 이런 걸 다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의미를 굉장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공연이었다라고 생각했으니까 그 10편의 공연 안에다 이제 포함을 시켰더라고요. 컴피티션 무대가 그렇게 선정된 거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콩쿠르의 경연인데 그거를 이제 올해 공연 안으로 넣었다는 게 굉장히 특이했어요. 그러네요. 정말 아까운 게 유튜브 영상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 파이널 무대. 근데 실제로의 반도 못 담아냈거든요. 그 현장에서 봤을 때 영상과 그 사운드와 그 분위기, 그 모든 압도적인 광경들 반도 못 담아내거든요. 사실 근데도 그걸 보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 인생이 바뀌는 경험이었다라고 말하는 거 보면 이래서 공연은 현장 예술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현장에 없었던 분들이 그걸 보고서 물론 반도 못 담아냈다고는 하시지만 이제 클래식 하나도 안 듣던 분들이 그거를 막 계속 돌려서 듣고 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꽤 많이 계세요. 너무 감사하죠. 그 정말 음악의 힘? 그걸 좀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하는 사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그 뒤로 정말 윤찬 씨가 공연만 했다 하면 뭐 그냥 거의 뭐 피켓팅 정말 다들 표를 그냥 샀다 그러면 다들 어떻게 샀어? 막 이러고 막 그런 이미 접속하면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그런 얘기인데 실은 저도 도전을 했었거든요. 저기 티켓 오픈 시간에 저도 티켓을 구해야 되니까 저희 부모님 티켓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정말요? 그래도 힘들더라고요. 대표님도 클릭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많은 분들이 이 공연 티켓
마케팅으로 사회의 정의를 되게 구현하시고 확인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초대권 자체를 거의 네. 사용하지도 않았고 네. 뭐 원래 스폰서 분들한테도 제공되는 네. 티켓도 정말 최소화를 해서 네, 그 티켓팅하는 방법도 좀 상당히 까다로워서 아마 힘드셨을 거예요. 좀 뭐 그 매수를 제한하고 네. 본인 인증을 좀 그쵸. 까다롭게 뭐 하고 이거 사서 이제 막 예. 팔고 웃돈 얹어서 팔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봐 너무 고생 시켜드려서 죄송하기는 한데 또 그만큼 너무나 많은 분들이 주목하시고 계신 공연이고 또 그 과정이 공평하고 정의로웠으면 하고 바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평소보다 더욱 조금 복잡하거나 까다롭게 해드린 건 아닌가 그래서 되게 굉장히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정말 콩쿨 전과 후가 어떻게 얼마나 달라졌나요?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아마 가장 크게 느낄 것 같은데 방클라이번 콩쿠르에 우승했기 때문에 윤찬 씨가 이런 관심을 받는다고는 생각하고는 있진 않아요. 저는 많은 아티스트들이 무슨 콩쿠르를 우승했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윤찬 씨는 그 전 세계에 생중계된 연주 자체로 저는 더 유명해졌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상 결과 또 있지만 그거보다 이제 그 공연 연주 영상이 전 세계에 다 이제 알려지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우승도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우승을 심지어 하지 못했다라고 해도 아마 관심을 많이 받았을 이렇게 많은 관심을 주셨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는 해요. 그래서 보통 콩쿨 하나 우승해서 이 연주자가 이제 프로 무대에 데뷔하고 좀 안정적으로 안착하기까지의 과정을 한 그간 15년간 봐왔는데 굉장히 위례적이었어요. 그것과는 다르게 어느 정도 콩쿨 우승한 후 이 친구가 우승자라고 하더라라고 해서 이제 그럼 한번 우리가 초청을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보통 3, 4년 전에 시간이 세계의 무대에서 안착을 하려면 그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 아티스트는 끝나자마자 메일함을 제가 보고 메일을 읽는 데만 밤을 새야 되는 경우예요. 전 세계 모든 공연장, 오케스트라, 음악 관계자분들이 그 영상을 보고 팬이 되셔서 이미 공연을 세팅하려면 보통 좀 큰 오케스트라, 큰 공연장 같은 경우 몇 년 전에 세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한 자리에 공연 아티스트를 바꿔 놓을 테니까 여기로 와달라. 연주를 해달라. 그리고 세계적인 에이전시들, 많은 아티스트들이 컴피티션에 나가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해외 에이전시와 조금 인연을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컴피티션을 나가는데 윤찬 씨는 제가 아는 유명 모든 에이전시에서 거의 메일이 와서 이게 꿈인가? 이게 한 군데와 인연이 닿기 위해서 연주자들은 정말 수십 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데 제가 이름을 들여본 모든 곳에서 이렇게 오퍼를 주시니까 지금이야말로 내가 정신을 제일 바짝 차리지 않으면 향후에 많은 미래가 바뀔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많이 그때 우승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막 축하해 주시고 너무 좋겠다 하는데 저는 그때가 심리적으로 가장 불안하고 두려웠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 아티스트 커리어와 인생에 너무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것 하나 쉽게 내릴 수 있는 판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현명하신 분들의 조언도 많이 필요하고 이 길을 걸었던 선배님들의 의견도 많이 들었었어야 됐고 저를 믿으면 안 되는 순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저 자신을 믿으면. 그래서 그때 그래서 조금 많이 살이 빠졌었나. 그렇구나. 근데 지금 그래서 계약을 IMG랑 했잖아요. 뭐 제가 뭐 교만해서 그런 건 아니고
좀 아티스트한테 아무래도 최선의 선택을 해주고 싶다 보니까 이제 여러 군데서 오퍼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이 아티스트를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커리어 디벨로프를 하실지 당신들의 생각과 비전을 좀 저한테 말해주세요. 그래서 그걸 다시 또 취합을 했죠. 취합을 했을 때 다 너무 좋은 말씀이신데 IMG에서는 그 매니저들 자체가 이미 윤찬 씨의 되게 열렬한 팬이었어요. 그래서 윤찬 씨의 마음을 많이 움직였고 또 여러 부분으로서 이제 저희가 원하는 그런 조건들을 많이 구비했는데 저는 조금 엉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전 다 듣고 다 마음에 들었는데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지나가는 말로 뭘 걱정해 우리는 세계 최고의 법률팀이 우리와 함께 있어. 그 말씀을 하는데 저거다. 그냥 윤찬 씨가 나중에 조금 뭐 힘들거나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공연을 하기 싫은 순간이 올 수도 있을 텐데 그럴 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윤찬 씨는 저는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게 해주고 싶거든요. 사실 그러게. 근데 어느 순간 이 아티스트한테 해야 하는 공연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조금 마음에 많이 무거웠는데 너무 쿨하게 뭘 걱정해 우린 세계 최고의 법률팀이 있어. 속으로 저기서 플러스가 쫙쫙 올라가거나 물론 이제 결정은 아티스트와 그쵸, 또 스승님 부모님이 하셨지만 제 속으로는 그 부분에서 점수를 아주 듬뿍 땄었던 기억이 나요. 저희한테 굉장히 든든한 친구가 돼주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일부에서는 왜 이제 어떤 아티스트들은 뭐 대륙별로 매니지먼트를 두는 아티스트들이 많잖아요. 이제 프로 아티스트들은 정말 뭐 미국이면 미국, 뭐 유럽이면 유럽 안에서도 뭐 나눠서, 조금 약간 정서가 다른 곳들, 뭐 스페인이나 뭐 이탈리아는 또 정서가 다르니까 거기 또 다른 로컬을 두고 이렇게 다양하게 두는데 저희한테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미국 그러면 따로 둘 거야? 뭐 어디 뭐 호주 쪽은 따로 에이전트를 찾을래? 뭐 이렇게 또 오퍼도 주시기는 하는데. 에이전트가 지역별로 많으면 그 지역별로 세심한 케어를 해주실 수 있는 감사함은 있지만 많은 매니저가 의미하는 거는 많은 공연인 것 같아요. 아직 한국 나이로는 20이지만 만으로는 미성년자잖아요. 18세고 아직 공부도 해야 되고 자신의 시간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하고 또 혼자만의 시간도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티스트다 보니까 많은 공연을 실제적으로 커버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IMG가 이제 북미와 유럽을 다 커버하도록 대신 이제 꼭 정말 윤찬 씨가 하고 싶은 공연만 중요한 공연만 적은 숫자의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사 제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때 손민수 선생님이 조금 기다려달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이렇게 막 연주 많이 하고 이게 좋은 게 아니다. 좀 더 이제 공부할 게 아직도 많은 아티스트인데. 그리고 연주자마다 그 성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많은 횟수의 무대에 서는 걸 굉장히 즐겨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그 많은 횟수로 자기 스스로의 자존감을 확인받고 싶어 하고 또 이제 그렇게 하면서 또 실력도 늘고 객석에서 관객과 교감하는 걸 굉장히 즐기는 아티스트들이 어쩌면 더 많은데 윤찬 씨는 그보다는 혼자서 사색의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고 그 혼자서 연습하는 시간을 더 기뻐하는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많은 연주는 약간 독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늘 들더라고요. 오죽하면 혼자 산에 들어가서 피아노만 치고 살고 싶다고 했겠어요. 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되게 어떤 분들은 이걸 되게 유머러스하다 농담처럼 되게 즐겁게 들으시는데 저는 철렁철렁해요. 정말로 그럴까 봐. 정말로 그럴 수 있는 아티스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돈이나 명예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나 거기에 대해 높은 순위를 두지 않고 오직 본인이 진짜 골방에서 작곡가와 만나는 시간을 가장 기뻐하는 아티스트인데 그 부분 그 기쁨을 점점 뺏긴다면 어느 날 그렇게 떠나도 이상할 거 하나도 없는 아티스트니까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해야죠. 그렇지 않도록. 그때 손민수 선생님이
한번 설득해 보겠다고 그렇게 틀어박히면 어떡하냐고 막 그러면 설득의 과정은 해야죠. 근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냥 저는 비즈니스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감각이 있는 매니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각자의 장점이 다르니까 저는 어느 순간 연주자가 이게 행복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연주자의 손을 들어줄 것 같아요. 연주자가 행복한 게 아무리 멋진 무대를 갖다 줘도 불행하다고 하는데 그 상황이 저한테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지금 사실 임윤찬 씨의 얘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는 그때 음반 발매하고서는 이제 간담회, 기자 간담회 두 번이 전부였죠. 근데 그때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아마 이제 기사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고 싶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소문 안 내고 하셨더라고요. 어디 병원에 가서 했더라고요, 진짜. 소리 소문 없이. 그래서 이제 나중에 끝나고 나서 어떻게 그 현장에서 보았던 분들이 이제 SNS에 조금씩 올려가지고 이제 저도 그래서 알게 됐는데 이미 끝났으니까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 찾아가는 음악회 어떻게 진행이 됐었는지. 실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제는 명동 대성당에서 기부 음악회를 하고 왔어요. 그것도 몰랐네요. 그건 알았는데. 그래요? 저기 다른 방송국에서 하는 아니에요. 거기서 비밀로. 비밀로. 그것도 완전 비공개로. 정말 연주자님이 원하는 기부로 본인이 희망하는 이런 분들을 좀 초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청소년들이나 음악을 공부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조금 이런 공연장을 방문하기 힘든 여건의 분들 다양하게 연주자 분께서 요청하신 분들을 초청을 했고 또 완전 기부 음악회로 했기 때문에 이 명동 성당에서 영 아티스트들을 후원하는 공연 프로그램을 연간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손민수 선생님이 이제 노게런티 공연으로 연주를 골드베르크를 하시고 그 모든 티켓 수익을 그 영 아티스트 헌신 공연으로 기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제 기부받은 금액으로 또 올해 명동 성당에서 영 아티스트 시리즈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너무 고작 10대인데 이런 생각을 굉장히 그 안에서 그 헌신, 기부, 봉사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앞에 있어요. 제가 봤던 그 어떤 아티스트보다도 더 그 부분을 크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리히테르가 그렇게 했다라고 들었어요. 정말 기차를 타고 가다가 아무 작은 역에 내려서 작은 선술집 들어가서 업라이트 피아노라도 이 분들은 이런 클래식 음악을 접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가서 연주를 하고 그들과 그 음악을 나누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고 행복해했다라는 그 리히테르의 영향도 있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냥 공연을 해서 공연 수익을 기부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어제는 그런 형태였죠. 그런 것도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가 직접 찾아가서 조용히 저번 음악회 그 병원에서 했을 때도 이름을 안 밝히고 했던 것처럼 임윤찬이 간다가 아니라 정말로 빛도 소리도 없이 조용히 가서 봉사하고 오고 싶다고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는 부분이고 근데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좀 많은 단체에서 연락을 주시기는 해요. 뭐 기업체라든지 함께 하자라고 했는데 방향성이 윤찬 씨는 정말로 조용히 그런 곳들과 함께하면 그것도 너무 의미 있고 좋겠지만 아무래도 홍보가 많이 되겠죠. 그래서 어제 명동 대성전 공연하는 것도 무대 올라가는 시간까지도 거의 외부에는 안 알려져 있게 앞으로 저희 봉사활동은 조금 죄송하지만 이렇게 조용하게 하게 될 것 같아요. 그게 취지에 맞는 것 같아요. 그때 윤찬 씨가 딱 그 얘기가 그 말이 이게 평소에 클래식 음악을 접하기 어렵고 공연장에 오시기 힘든 분들한테 찾아가서 연주를 하는 게 왜 중요하냐 생각하냐면
이게 그분들이 몰랐던 또 다른 우주를 열어드리는 과정일 맞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다 라고 답변을 했던 게 사실 그때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네네. 그래서 진짜 또 다른 우주를 열어준다는 그 말이 진짜 그럴 수 있겠다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진짜 명동성당에서도 그렇고 그 병원에서도 그렇고 진짜 윤찬 씨의 피아노 연주로 또 다른 우주를 발견하신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네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거기 계셨던 분들 너무 좋으셨겠다. 그래서 그 병원 그것도 아주 조금 이렇게 그 SNS에서 제가 우연히 봤어요. 네. 그래서 뭐 거기 이제 입원해 있던 환자들이나 아니면 의료진들 정말 네네. 이렇게 소규모 이렇게 소문 안 내고 했다고 조용히. 네. 참, 네. 너무 성숙하죠. 네. 네. 어떻게 저도 어리지만 너무 많이 배우는 아티스트예요. 네, 네. 그러면 올해 사실 이제 올해 이제 국내에서의 공연들도 많이 이제 발표가 돼서 이제 주요 공연들 어떤 오케스트라랑 협연하는지 이런 건 조금 이제 나오기는 했는데 이제 해외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뭐 유명한 공연장, 유명한 오케스트라 이런 데서 이제 제안이 굉장히 많이 왔다고 하셨는데 좀 조금 오픈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우리나라는 사실 1년으로 오픈을 그죠. 하기 때문에 네. 이제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그죠. 공연을 오픈을 할 수 있어가지고 참 좋았는데 맞아요. 그래서 외국은 보통 이제 시즌으로 9월에 가니까. 맞아요. 9월부터 해서 그 다음 해를 넘겨서 맞아요. 이제 네. 6월 정도에 시즌이 끝나기 때문에 시즌 오픈이 아직 안 된 거를 얘기하기는 제가 조금 어렵다. 어려운 부분들이 약간 그렇구나. 있어요. 근데 네. 지금 대부분 올해 2023년 상반기까지 잡힌 공연들은 네. 윤찬 씨가 우승하기 전부터 우승자라면 해야 되는 위너스 콘서트가 조금 많았고요. 네. 그래서 네. 그 부분들을 저희는 조금 위너스 콘서트도 너무 소중한 공연이지만 체력적인 소모가 조금 많은 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 학생인 윤찬 씨가 다 커버하기에는 조금 과한 감이 있어서 이 이후로의 스케줄은 대부분 이제 그 이후에 IMG 쪽이랑 저희가 같이 만들어낸 스케줄이 많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또 공연 횟수는 적지만 조금 더 들으면 알만한 오케스트라하고 그리고 팬들이 들으시면 굉장히 기뻐하실 만한 좋은 공연들은 또 많이 잡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특히 올 8월, 7월, 8월에 페스티벌 시즌이잖아요. 시즌은 오픈인데 페스티벌에서 올해는 미국 페스티벌을 조금 많이 참여하게 됐는데 미국 최고의 오케스트라들하고의 협연이 거의 매일같이 잡혀있는 상황이라서 여름에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 스케줄 보고 이게 실화일까? 이게 대한민국 아티스트가 이런 아티스트가 있었을까요? 정말 제가 봐도 믿을 수 없는 스케줄인데 이렇게 말하면 또 윤찬 씨한테 저 혼날 수도 있어요. 겸손하게 말을 해야 돼서. 그 얼마 전에 그럼 런던에서 위그모 홀 콘서트는 끝난 거잖아요. 아니에요? 다음 주에. 다음 주인가요? 제가 날짜를 착각했구나. 출국을 준비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위그모 홀 공연이랑 이태리 공연 있고 프랑스 루이비통 재단에서 영아티스트들과 함께하는 유명한 리사이틀 시리즈가 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파리 데뷔하고 계속 이제 한 달씩 또 쉬었다가 일했다가 쉬었다가 조금 다른 연주자보다는 쉴 수 있는 텀을 많이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윤찬 씨가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완성이 된 것 같은데 본인이 음악에 대한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한 공연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이 조금 다른 연주자들하고 비교가 되지 않게 많은 시간이 소요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 프로그램으로 됐는데 뭐 심지어 이 프로그램으로 이미 얼마 전에 엄청난 연주를 좀 지축이 흔들릴 만한 그런 대단한 공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부족하다고 아직 준비가 덜 돼 있다고 그리고 근데 본인이 생각하는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무대에 서는 걸 많이 스트레스 받아 하니까 그래서 횟수를 계속 더 줄이고 저는 그게 숙제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윤찬 씨 팬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윤찬 씨가 작년에 했던 공연들을 이렇게 쫙 이렇게 무슨 연간 리포트처럼 만든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할 공연도 이제 오픈된 거는 네. 다 정리를 해서 그렇게 그런 팬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관심이 크고 또 뉴욕 필하모닉하고 협연하는 또 일정이 그건 봄에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거기에 한국에서 꽤 가실 것 같아요. 느낌에. 그거 뭐 같이 가자 뭐 이런 얘기 하는 거를 제가 이제 SNS에서 좀 봤거든요. 아니 네. 그런 분들 있더라고요. 네. 지금 뭐 이렇게 해외 가면 다 따라가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참 감사하죠. 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그 콩쿨에서 특히 이제 최종 결선에서 연주했던 곡에 대한 요청을 많이 할 것 같거든요. 그 레파토리는. 일단 뉴욕 필 데뷔는 그쵸. 그 곡으로 하기로 했고, 네. 그 곡으로 아예 요청을 받았어요. 그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름에 페스티벌 때 연주하는 곡도 아마 그 곡이 될 것 같고, 계속 저희한테 요청, 한국에서는 그런 건 언제 하나요? 라고 하는데 정말 좋은 기회, 가장 빛날 수 있는 무대로 기다리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당장은 곡을, 아니고, 그 곡을. 네네. 라흐마니노프 3번을 어디든 사실 다 그 곡만 요청 심하게 하시고 계시는데 그걸 다시 듣고 싶은 거죠. 네네. 네, 워낙 그 연주자분이 레파토리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 네. 새로운 곡, 안 했던 곡, 그리고 새로운 곡에서 느끼는 기쁨이 크니까 그래서 좀 한국에서는 라흐마니노프 3번은 조금 기다렸다가 좋은 기회에 하고 앞으로 하는 협연하는 협주곡들은 대부분 새 곡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에서 그러면 해외 오케스트라 와서 하는 공연들은 이미 발표가 됐으니까 말씀해 주셔도 되잖아요. 이제 6월에 루체르 심포니하고 같이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0번 협연하는 무대. 그 곡도 새 곡이라서 기대가 크고요. 11월에 이제 민헨필 정명훈 선생님과 함께 협연을 하는데 큰 규모는 아니지만 소소하게나마 전국 투어라고 말할 수 있는 규모로 전국 투어 함께하고 그때 연주할 곡은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4번. 아직 한국에서 4번을 연주해 본 적이 없어서 그 무대도 저희가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손가락 훈련을 열심히. 아니 그때 왜 저기 리사이틀, 그러니까 콩쿠르 우승 기념 리사이틀 할 때도 제가 그래서 기자간담회 가서도 그걸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하나도 콩쿠르에서 연주했던 곡하고 겹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콩쿠르 우승 기념이면 뭔가 거기서 들었던 곡을 다시 듣고 싶다 이런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서 그거를 좀 넣지 않았을까 했는데 전혀 아니라서 왜 그렇게 하셨냐라고 했더니 그건 할 수 없습니다 그랬다고. 제가 2번이나 빌어봤으나 아니 우승 기념 공연인데 이러면 저희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한 번만 생각해 주시면 안 돼요 했더니 되게 음악적으로는 심지가 굳거든요.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연주자가 이렇게 한번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한 번의 설득은 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의지를 보이면 오케이 원하시는 대로 해서 얘기해서 많은 팬분들이 굉장히 위아해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신 질문을 했어요. 했더니 새로운 걸 하고 싶었다고. 그리고 콩쿨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요. 거의 그 레파토리들은 완성하는데도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무대에 다시 올리는데도 이미 다 완성을 했지만 그걸 픽업해서 다시 본인이 생각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정말 아티스트의 말에 의하면 생명을 다 바쳐야 된다는 표현을 쓸 만큼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작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저도 안쓰럽더라고요. 그 곡들을 다시 꺼내는 게. 그래서 새로운 곡 하면서 또 그 새로운 곡에서 기쁨을 받는 걸 좋아하니까 그러면 원하시는 대로 합시다. 그렇게 나왔고 해외 공연장들 해외 기획사에서도 굉장히 저한테 설득 작업을 해요. 왜 콩쿨 곡을 안 넣어주냐. 제발 네가 대신 설득해줄래. 설득할 수 없어. 한번 내가 해봤지만 내가 그 길 가봐서 알아. 안 돼. 그냥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제가 이제 그들을 설득하죠. 아시아 지역의 그 매니지먼트는 또 목 프로덕션에서 하시는 거죠?
조금 웃긴 얘기기는 한데 저희가 아시아를 맡을까 그냥 한국 로컬로만 있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아시아를 맡은 이유는 하나였어요. 이 아티스트의 너무 욕심나는 아티스트잖아요. 보면 더 많은 공연을 요청을 계속 받을 텐데 하루에 수십 개의 공연을 요청을 받거든요. 정말로. 근데 욕심을 매일 확인도 힘드시겠어요. 욕심을 내면 끝없이 욕심을 낼 수 있고 연주자가 망가지는 건 시간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시아 저희 로컬을 맡은 이유는 이렇게 하면 제가 컨트롤하면서 공연 횟수를 줄일 수가 있으니까 안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맡는 일은 대부분 거절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뭐 에이전트가 IMG 저희 있고 뭐 일본은 재팬아츠가 있지만 재팬아츠는 엄밀히 얘기하면 저희하고 파트너로 같이 일하는 개념이고 또 일본 시장이 뭐 유럽, 북미 다음으로 중요한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전략적 좋은 파트너로 함께 일하는 거지. 그 아시아 전체 총괄은 저희가 하면서 계속 좀 투어를 요청하죠. 이곳저곳에서도. 근데 상황을 항상 잘 설명드리고 양해를 구하죠. 이 연주자가 소화해낼 수 있는 한은 물론 그 이상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연주자지만 좀 체력적으로나 음악적으로 소진되지 않고 연주할 수 있는 횟수는 요 정도입니다. 이걸 컨트롤하고 싶어가지고 저희가 아시아 총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공연 횟수가 어느 정도나 대략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보통 굉장히 조금 인기 많고 뭐 최정점을 찍는 아티스트들은 막 100회 이상 하는 아티스트들도 있고 그 숫자에 대해서 자부심 갖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저도 정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윤찬 씨 제가 생각하는 윤찬 씨의 1년의 적정 공연은 50회도 너무 많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50회조차도.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보다 조금 안 되는. 차라리 그냥 한 달은 좀 몇 번 했다면 두 번째 달은 쉬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짜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이미 저희가 2024년까지는 클라이번 쪽에서 위너스 콘서트 어느 정도 소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마음 원하는 대로까지는 정리를 못하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좀 정리하려고 하고 있어요. 50회 미만으로. 훨씬 더 밑으로 내려가면 좋겠지만 또 아티스트로서의 명성을 유지하려고 하면 40회는 또 넘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조금 적정한 횟수가 정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구나. 근데 맨 처음에는 어떻게 임윤찬 씨를 만나게 됐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임윤찬 씨 워낙 우승하기 전부터 음악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잖아요. 워낙 특출한 재능이었고 그래서 유심히 보시는 분들도 많았고 저는 전적으로 손민수 선생님이 영향이 제일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무대 데뷔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었던 13살. 13살? 그러면 주니어 콩쿨 입상했을 때 선생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제 선생님께 제가 젊은 아티스트에 대한 욕심도 워낙 많고 또 젊은 아티스트랑 같이 커리어를 키워나가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많이 두고 있는 사람이라서 선생님 제자 중에서는 제가 누구를 유심히 보는 게 좋을까요? 혹시 추천해주고 싶은 아티스트가 있을까요? 여쭤봤더니 정말 1초도 쉬지 않고 윤찬 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살인데요? 13살이라는 거예요. 선생님 너무하신 거예요. 13살이면 언제 데뷔시키고 완전 그때는 단 한 번의 무대도 없었을 때니까 그래도 한번 보라고 정말로 뛰어난 아티스트고 재능이라고 13살 때부터 저한테 이제 인셉션을 하셨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저한테는 모르겠어요. 윤찬 씨는 잘 몰랐겠지만 약간 운명처럼 느껴졌던 게 14살 때 선생님 분장실에 인사하러 오는 꼬마 시절 모습부터 다 기억나고 예원 학교 시절 협연했을 때 선생님이 같이 공연을 보러 가자고 그때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3번 협연을 했을 때인데 그 협연 무대 봤을 때
제가 너무 객석에서 크게 웃어버렸어요. 왜요? 너무 미안한 게 네. 딱 첫 음을 치는데 그 제스처가 너무 리틀 소민수. 어떻게 그래서 웃으셨어요? 피아니스트 손민수를 저렇게 미니마이즈 할 수 있다니 너무너무 그게 저한테는 재밌었던 거예요. 네. 정말 미묘한 손끝 터치까지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금 생각하면 너무 미안한데 이제는 또 이제 각각의 다른 음악을 구사하고 있지만 네. 그 이후에 또 이제 선생님께서 계속 저한테 윤찬 씨 레슨 받는 과정 저한테도 보여주시고 윤희상 콩쿨 나가기 전에 이제 연습 무대들 저희가 조용히 만들어주고 이제 그래서 개학 이전부터 이렇게 조그맣게 같이 일하고 윤희상 콩쿨 우승하고 그때부터 너무 많은 이제 언론 관심 지금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 굉장히 그 청소년한테 좀 놀라울 만큼 이곳저곳에서 요청을 주고 스케줄 미래가 오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지금은 이제 에이전시의 도움이 되겠다.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함께 일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저로 생각하면 엄청난 행운이자 영광이죠. 그렇죠. 사실 윤희상 콩쿨 이후부터 이제 좀 유명해져서 이제 국내 음악계에서도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런 아티스트였죠. 네. 그때 공연 보시러 그 비공개 공연인데도 오셨어요. 제가 기억이 남는 게 그때 굉장히 중요하고 큰 공연이 같은 날 있었는데 왜 이 자리에 오셨어요? 제가 여쭈니까. 그랬나요? 그 공연은 다시 볼 수 있지만 이인찬의 이 어렸을 지금 때 이 공연은 오늘밖에 못 볼 것 같아서 왔다고. 제가 그런 말을 했군요. 그날 비공개 공연이어서 매니저들만 앉아 있었거든요. 그때 그냥 저기 중계만 하고 그때 이제 코로나 온라인이라서 온라인 중계만 하는 거였는데 제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때 갔었어요. 그때 이미 얘기를 많이 듣고 그때 굉장히 감사함이 남아 있어요. 그때부터 봐주시던 분들. 그래서 진짜 그 클라이번 콩쿠르를 물론 이제 저도 현장에 없었지만 저는 이제 최종 결선할 땐 라이브로 봤거든요. 근데 진짜 집에서 저희 남편이 옆에서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갑자기 제가 일어나서 막 박수를 막 치고 막 혼자서 그러고 텔레비전 앞에서 뭐 하는 짓이냐고 막. 근데 제가 TV 화면을 연결해가지고 봤거든요. 그래서 현장에는 없었지만 어쨌든 그 순간에는 제가 그걸 본 거죠. 영상으로지만 그 한마음으로 그 순간에 같이 하셨네요. 그러고서 이제 그 팟캐스트 거기서도 이제 팟캐스트 클라이번 캐스트 웹캐스트라고 해서 이제 방송처럼 이런 식으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대담을 하는데 거기 이제 엘리자베스 조일로라는 이제 한국계 피아니스트인데 이분이 이제 설명을 한다고 나오셨는데 이분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막 눈물을 막 글썽글썽하면서 이거는 뭐 일생일대의 명연이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봤죠. 딱 그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이 뭐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뭐 지휘자님이 저게 눈물이냐 땀이냐 막 저게 뭐 그 진행자가 울먹인 거냐 운 거냐 막 이런 거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다 중요한 건 진심이지만 옆에서 본 저는 다 실시간 상황이었어요. 정말로. 그리고 결과 발표 나가기 전에 마린 엘수업 선생님 저 딱 부르시더니 너는 앞으로 나랑 자주 연락을 하게 될 거야. 매일 오면 답장 바로바로 하고 그 이후로 정말 많이 도움 주시고 계세요. 그렇군요. 앞으로 뭐 아직 오픈할 수 없지만 공연 계획들도 실제로 마린 엘수업 선생님하고 잡혀 있고 멘토십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를 하라. 그러니까 이 길을 걸어가 본 한국 아티스트들은 사실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막막할 때도 많은데 언제든지 네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나한테 메일을 써라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로. 근데 진짜 뭐 이 얘기는 여러 번 했지만 이제 콩쿨 경연 같지가 않았어요. 그냥 순위를 가리기 위한 그런 경연이 아니고 진짜 혼을 다해서 그런 느낌이 딱
한 들었어요. 6개월 지나서 다시 이 얘기를 하니까 또 기분이 또 남다르네. 6개월이 지났는데 또 얘기를 하다 보니 그때 이제 네. 제가 받았던 느낌이 다시 살아나서.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뭐 2027년 일정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맞나요? 저도 이게 사실인가 싶은데 12월에 마지막으로 미팅했던 건이 2027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라스트 콜로 섭외가 들어오기도 하지만 막 그해 공연을 그해 섭외해서 진행하는 일도 좀 흔하지만 조금 특히 저명한 공연장일수록 좀 유서 깊은 좀 큰 오케스트라일수록 몇 년치를 미리 잡아놓잖아요. 그래서 뭐 3년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정말로 탑 오케스트라, 정말 한 손에 꼽을 수 있는 탑 오케스트라는 그 이후도 계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얘기하면서도 이게 실제인가? 조금 놀라웠어요. 2027년까지 지금 스케줄 얘기돼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에 소화할 수 있는 공연 횟수를 다른 연주자보다도 더 작게 세우니까 더 빨리 차는 감도 있고, 그리고 다른 연주자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많은 또 오퍼를 받고 있어가지고 그 오퍼 안에서만 해결해도 거의 다 찼어요. 그래서 2020 여유가 있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스페이스를 논할 수 있는 건 2026년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팬분들이 좀 많이 서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면찬은 10회 투어 막 전국 투어 이런 거 안 하냐고. 근데 저도 팬으로서 하면 너무 좋을 거는 같은데 연주자가 소진되기 쉽거든요. 그 10회 투어를 체력적으로 소화해낼 수 있는 아티스트는 많지 않아요. 생각으로. 그렇죠. 아직은 조금 그 보호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조금 여유가 생기면 이제 공부 다 마치고 프로로서 완벽하게 연주만 해야 되는 경우는 또 이제 지금 하고 뭐 취향도 달라져 있을 수도 있고 패턴도 달라져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를 조금만 더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되게 눈물의 메일들이 많이 와요. 그래요? 왜 자기 도시에서는 와서 리사이트를 안 해주느냐, 티켓 예매하기가 너무 힘든데 그러면 횟수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서운하다. 그 마음이 저도 어떤 마음인지 너무 잘 알아서 이해는 가는데 마음이 조금 안타깝죠. 지금 당장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으니까. 당장 개선을 하려면 저야 좋을 거예요. 저야 당장 뭐 공연 많이 하고 좋겠지만 연주자가 소진되고 소모되고 이 업계에 대해서 어쩌면 상처를 입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최소한으로 노출을 줄이고 있는 부분들 조금 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항상 죄송함은 제가 갖고 있을 테니까 아마 다 양해해 주실 것 같아요. 그렇게 아티스트를 아끼는 마음은 똑같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왜 이면찬은 화보 같은 거 안 찍냐 그런 얘기도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좀 뭐 TV에서도 봤으면 좋겠고 뭐 윤찬 씨는 그런 노출을 조금 더 줄이는 방법으로 가는 게 아티스트한테 좋지 않을까 해서 조금 많이 그런 식으로 팬분들한테 인사를 못 드리는 부분은 제가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래도 또 팬들이 반가웠던 게 음반이 나와서 저희 뭐 언박싱도 하고 그랬지만 거기 뭐가 많았는데 저희가 굉장히 촬영 시간이 제한돼 있는 와중에 가지고 많이 빠뜨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아무튼 음반 앨범 나온 얘기도 좀 해주세요. 이번에 너무 감사하게도 우승 이후에 첫 음반이 오케스트라와 내는 거여서 연주자분에게도 되게 의미가 깊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이제 다음 음반을 내놔라. 맞아요. 팬분들이. 그래서 다음 음반 계획이 어떻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레이블하고 계약을 했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모든 연주자들한테도 그렇겠지만 유독 이면찬 씨에게는 피아니스트 이면찬에게는 음반의 의미가 그 플로럴리티가 너무 정말 높아요. 제가 봤던 모든 아티스트 중에서 음반의 가치를 가장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아티스트라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아티스트에게는 안 중요하겠냐마는 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감사하게도 정말 대부분의 메이저 레이블에서 다 오퍼를 주셨고 네. 그래서 각각 레이블마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쵸. 뭐 어떤 뭐 마케팅이 강한 음반사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음반사는 뭐 다른 건 몰라도 아티스트한테 우리는 다 맞춰줄 수 있다. 시기와 레파토아. 네. 또 어떤 레이블은 명망은 또 굉장히 높지만 워낙 많은 피아니스트들이 있어서 레파토리나 시기 같은 거를 모두 다 컨트롤 당하고 제약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지금 계속 미팅들을 하고 있어요. 신중하게 선택을 하려고 네. 워낙 윤찬 씨한테는 중요한 문제니까 그죠. 할 수만 있다면 음반만 녹음하고 살고 싶다는 아티스트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옆에서 그 음반 계속 녹음하려면 공연을 하셔야 합니다. 네. 이 음반이 또 어느 정도 또 사랑을 받고 판매가 되고 이렇게 돼야지 또 다음 기회를 약속받을 그쵸. 수 있으니까 네. 저는 옆에서 이렇게 조금 구스르는 타입이고 네. 지금 당장 이번 투어 가서도 음반사들하고 미팅이 예정돼 있고 유럽 현지에서 네. 당장 계약 원하시는 어디와 계약을 했습니다 발표하기보다는 네. 좀 신중하게 천천히 비교하고 고민하고 알아본 다음에 네. 가장 윤찬 씨가 행복할 수 있는 레이블과 계약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맞아요. 윤찬 씨가 진짜 음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해서 안 그래도 음반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그때 그 했었잖아요. 그때 손민수 선생님이 그것도 좀 말려보겠다고.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뭐 대표님도 그렇고 손민수 선생님도 그렇고 임윤찬 씨 주위에 계신 분들이 다 너무 진짜 진심으로 임윤찬 씨가 오랫동안 연주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은 것 같아서 팬 입장에서도 되게 좋지 않나요? 네,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음반은 그럼 이번 음반에 대해서는 되게 만족해 하시던가요? 이거 화보집도 거기서 찍은 건 새로 찍은 건 아니고 그 전에 화보집스럽게 이렇게 사진을 모아서 것들을 모아서 화보집도 있었죠, 사실은. 새로 그걸 위해서 찍은 건 아니지만. 네, 연주할 당시에 저희가 마케팅 할 수 있는 한계를 딱 그 레코딩 기간으로 다 한정을 했기 때문에 그때 정말 그 유니버설 코리아가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 짧은 기간에 사진도 찍어야 돼, 촬영도 해야 돼, 녹음은 녹음대로 해야 돼. 그리고 이후에 조금 그 마케팅에 필요할 자료들을 그때 다 촬영을 하고 준비를 했으니까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아주 잘 만드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짧은 시간에 레코딩을 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그리고 저희도 사람인데 저희도 걱정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 좋은 결과물이 나온 것 같아서 다 도와주신 분들 덕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저희도 덕분에 그래서 클래식 음반인데 언박싱이라는 거 해보고 포토카드도 보고 거기 QR코드가 있었는데 사실 그때 시간이 없어서 그것까지 이렇게 막 해보진 않았는데 그거를 하면 뭐가 스캔을 하면 뭐가 나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몰랐어. 집에 있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궁금하네요. 네. 어쨌든 지금 이제 계속 임윤찬 씨 얘기만 했는데 사실 목 프로덕션이 임윤찬이 아티스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뭐 올해 임윤찬 씨 얘기 많이 했으니까 이제 다른 아티스트들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올해 계획이나 뭐 이런 걸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그랬던 것처럼 저희 회사는 실내악이 저희 회사의 큰 주춧돌이 되고 있는 장르라고 생각해서 실내악에 대한 부분들 뭐 저희 현악사 중주단이 네 팀이나 소속돼 있고 피아노 3중주, 목관 5중주까지 있으니까 실내악도 부지런히 예쁜 공연들 만들어서 일반 대중들한테 선보이는 작업도 계속 할 거고요. 신인 아티스트들에 대한 관심을 좀 계속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윤찬 씨 우승하기 전부터 제가
기억이 나요. 한 3년, 2년, 3년 전부터 전화해서 지금 안 보면 후회할 겁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아티스트 아니고요. 제가 그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아티스트라고. 그게 우승을 했다고 해서 변한 건 아니고 우승 이전이라고 변하지도 않거든요. 그런 아티스트들이 또 여러 좋은 훌륭한 아티스트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기대하는 건 이번에 뭐 역시 ARD 컴피티션 우승한 플루티스트 김유빈도 그냥 우리나라에서 잘한다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한다라는 표현을 감히 제가 써도 좋을 만큼 뛰어난 아티스트거든요. 유빈 씨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바이올리니스트 박수혜 씨한테 거는 기대도 굉장히 크고요. 또 지금 뭐 윤찬 씨에 대한 관심도 너무 감사하지만 또 그 어느 아티스트 한 분도 중요하지 않은 분이 없으니까 또 여러분들에 대한 관심과 응원도 또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곧 또 출장을 가셔야 되겠네요. 위그몰 중요한 공연이 있어서 또 위그몰 출장 가고 올해는 출장을 조금 많이 가는 해가 될 것 같아요. 해외 공연에 조금 더 주력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조금 무사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저도 옆에서 케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내려놨습니다. 아니 매니저도 건강해야 되고 연주자 물론 건강해야 되고 그 부분이 좀 약간 숙제 같은 부분이라서 이제 보시는 분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제가 보면 좀 든든해야 되는 매니저인데 옆에서 매니저 뒤로 넘어간다 막 이러니까 제가 좀 믿업지 못한가 봐요. 그래서 나도 좀 건강해야겠다. 그래서 신경 쓰려고 하고 있어요. 뭐 얘기해야 되는데 뭐 못한 거 뭐 2023년 뭐 얘기하셨고 그럼 아까 킹메이커 말씀하셨는데 앞으로의 포부 뭐 사실 이렇게 15년 만 15년이고 이렇게 오랜 기간 이렇게 해오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도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온 동력이 뭐였을까? 저를 이 자리까지 있게 한 거는 절대적으로 아티스트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의 음악. 그냥 인간적으로 제가 그들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한 분 한 분이 음악적으로 저를 엄청나게 반하게 했고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제가 음악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분들이거든요. 그 음악이 저를 버티게 했었던 것 같고 앞으로의 포부라고 말씀드리기는 되게 좀 민망해요. 저는 뭐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어가는 제1의 기획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꿈은 예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 같아요. 연주자의 음악만 바라보고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꿈을 가지면 제가 위험해진다는 걸 저도 아니까. 근데 아까 살짝 그 이민찬 씨의 그 신드롬급 인기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또 외부에서 보면 부러워하고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갑작스러운 신드롬급의 인기나 관심, 애정 같은 거는 저는 급류에 휘말리는 기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그 강물이 떠내려가는 그 급류의 강물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강일지라도 그 휘말린다라는 건 내가 이 상황을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많이 특히 삶의 이 연륜이 적은 10대 청소년한테는 이 상황이 불안하거나 무서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앞으로의 뭐 큰 포부는 아니고 이 두려움을 최소화해 줄 수 있는 거. 이 불안감을 느끼지 못하도록 음악만 바라볼 수 있도록 너는 지금 강에 떠내려 온 게 아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강물에는 어디든 암초가 있고 바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그 바위를 깨서 암초를 없앨 정도의 능력은 없지만 암초가 있다면 제 몸으로라도 먼저 그 충격을 조금 흡수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 정도가 제 매니저로서의 꿈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 정말 암초에 내가 먼저 갑자기 갑자기 되게 숙연해졌어요. 얘기 듣다 보니까 진짜 너무 창피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일반 그냥 관객들은 그 아티스트의 무대 위에서의 모습만 그쵸. 보고 그 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그 매니지먼트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런 거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아티스트를 더 많이 이해할 수 더 아끼고 있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클래식 팬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네. 너무 지금의 윤찬 씨가 저렇게 훌륭한 공연들을 제안받고 또 사랑받을 수 있는 건 다들 팬분들이 주신 사랑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 조금 우리 그냥 길게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네. 긴 길을 천천히 쉬엄쉬엄 그냥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아니 이 회사가 일을 안 하고 있나 이런 의심을 가지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요. 그리고 팬으로서 아끼는 마음이 크니까 하지만 좀 믿고 긴 호흡으로 오래오래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18세 아티스트를 응원하고 팬을 한다는 건 아주 장기전이에요. 이 아티스트가 70, 80까지 연주를 한다는 걸 생각하면 저희는 모두 100세 인생을 목표로 해야 돼요. 불로장생까지는 못해도 무병장수는 해야 된다는 당연한 목표가 눈앞에 있으니까 길게 행복하게 이 아티스트의 음악을 계속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목 프로덕션의 이샘 대표님 모시고 또 많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앞으로 길게 보고 응원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